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새 주소 표기제도인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주소, 집원 주소가 더 익숙해서 우리 국민들도 적응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 적응이 안 되니 외국인도 혼선을 빚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도로명 주소가 있으면 바로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한 게 도로명 주소 제도인데요. 찾아갈 수 없다면 근데 구 주소로는 찾아갈 수 있는데 신 주소로는 버스 지하철을 타게 될 경우 더 큰 혼란에 빠진다면 이런 주소가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합정동과 양화로 7길 어디가 더 명확합니까? 어디가 더 찾기 쉽습니까? 흔히 우리가 현실을 이야기할 때, 상황을 말할 때 현주소라는 말 많이 하지요. 네, 우리의 신주소, 도로명 주소, 이 도로명 주소의 현주소를 묻고 싶은 오늘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6층, 9층일까요?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 일상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뛰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의 현 주소입니다. 예. 네, 오늘 2월 25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 되는 날이네요. 나는 조합원이다. 오늘은 지난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 의혹을 국민TV가 파헤쳐야 한다라면서 지난 7월부터 줄기차게 조합원 게시판에서 주장을 펼치고 계신 미링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파는 조합원, 매주를 파는 조합원, 예, 콩은정 조합원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최고 통치자의 정통성에 직결된 의제고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물리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서민 민생, 안전 한국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보다 우선하는 정치 의제가 무엇입니까? 부정 개표 문제를 취재해 봤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경청해야 합니다. 어려운 분야일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주제를 후순위로 배열하는 언론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을 쓰신 분이십니다. 지난 7월부터 줄기차게 때마다 바로 미딩님이신데요. 이분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딩님 나와 계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젊으신 분이시군요. 그렇게 젊진 않습니다. 그렇게 젊진 않으세요. 그러면 예. 몇 년생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66년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또 나이가 너무 젊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많이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예. 제가 이 글을 쭉 보면서 예. 항상 논리성을 잃지 않으시는 거를 이제 항상 느꼈는데, 근데 이제 예. 통상 우리 언론들이라든지 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논리로부터 크게 이탈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거 사실이죠. 이제 그 사실이라 하면 그런 이제 편견을 갖고 보는 분들의 인식이 많다는 거, 그 점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개표장에 가서 실제로 이제 느꼈습니다. 아, 개표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넓은 그 개표장에 그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그 넓은 개표장에 일반 시민이 이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지만 관람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겠지 하고 그냥 믿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미등님은 그럼 대선 때 그걸 지켜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대선 때에 이제 개표 부족에 대한 의혹들이 있어서 실제 이게 가능할까 전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왜 선관위에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이제 전화를 해서 문의를 이것저것 해보니까 굉장히 의심되는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해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총선 때 한번 가봤죠. 가보니까 실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방선거 때 가신 거죠? 뭐 어떻게 충격적이셨습니까? 어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참관인 수가 정당별로 제한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시민 방청 말고 이제 정당에서 제대로 개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바로 참관인이죠? 그렇죠. 그 참관인 수가 이제 투표 분류기마다 이제 개표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개표 라인에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수가 제한이 돼 있었고 각 개표 라인별로 참가를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이 한 라인당 한 10개소 정도는 고정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참관의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는 일사불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관이 전혀 불가능했다 하는 것을 목격을 한 거죠. 못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법적으로 규정상 그렇게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수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두 개 라인을 10개소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날림으로 하는 그 수개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참관인이 없는 그 시간대가 10시 이후 넘어가면은 거의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미등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각 라인마다 한 명씩 있어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 텐데 이게 10개 라인을 한 사람이 이제 지켜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0개 정도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요. 참관인 수는 총 정당별로 8명. 로 제한이 법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한 개 라인에 한 사람이 채 배정이 안 되는 것이고 한 개 라인마다 참관을 해야 될 곳이 10개소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시 이후, 밤 10시 이후에는 뭐 거의 지키는 사람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지난 대선 때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6시 정각이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사가 조사한. 여기서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일단 질 거라는 그런 예상과 전망을 하고 이제 참관인들이 개표 현장에 갈 텐데 뭐 해봐야 되겠냐? 뭐 이런 마음이 들 것이고 또 밤 10시쯤 되면은 뭐 이미 다 결과는 나왔는데 그냥 가자. 그러면 또 그 뒤로는 참관인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노리고 이 개표 부정을 획책한다면은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허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만 고민을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었고요. 실제 법상 개표가 진행이 되는 것은 개표 심사부에 있는 개표 사무원들이 이제 한 장 한 장 보는 것인데 그 앞서서 투표 분류기가 돌아갑니다. 그 투표 분류기에서 후보별 득표 수까지 찍혀서 나옵니다. 기계에서. 그러면은 초반기 뭐 한두 시간 정도 한 장 한 장 대조를 한 거하고 투표 분류기에서 찍혀 나온 숫자하고 일치하는 것을 만약에 개표 사무원이 확인을 했다고 하면 10시 이후에 이제 사람이 피곤해지고 집중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날림으로 피리를 한번 하고 넘기는 거죠. 실제로는 한 사람이 한 장 한 장 보고 또 다음 사람이 또 한 장 한 장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게다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게 예. 전자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 예. 아닙니까? 예, 제가 목격한 바로는 실제 전자 개표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개표 지금 현재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표가 어느 후보에게 예. 갔는지 이거를 이제 그 분리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예. 개표 기구가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재인 후보를 찍은 건데 이게 박근혜 후보 쪽으로 분류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손으로 예. 다 일일이 검수를 해야 되는데 이 검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예. 형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 전자기기를 이용한 그 개표가요. 이제 전자기기로 하는 것은 그 전자기기에서 이제 투표지를 후보별로 이제 분류를 하는 그 기능이 투표 분류기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네. 노트북이고 노트북에서 그 후보별로 이제 한 장 한 장 이제 후보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예.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하는데 예. 그 프로그램의 이제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이 예. 정당에서 파기를 한 사람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 중앙선관위에 있는 그 검증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심사위원회 이제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가능한 사람들을 다 해보니까 예. 소스 코드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 소스 코드가 이제 결함이 없는지를 예. 파악을 하려면 그것을 컴파일링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을 해보고 정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사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보지 않나요? 뭐 100장 단위로 묶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투표 분류기에서 100장 단위로 예. 이제 심사 직계부로 넘기는 예. 형태로 돼 있는데 예. 투표 분류기에서 후보별로 이제 개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심사 직계부에서 사람의 심리상 예. 좀 꼼꼼히 보려고 하는 이제 심리가 생길 텐데 예. 이제 개표 분류기에서 집계까지 되니까 예. 실제로 이제 전자 개표가 된 것이고 예. 이게 뭐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다 기계가 알아서 예. 잘 했겠거니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표장마다 한 3%만 이렇게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 표에 이게 묶여 있다면은 예. 이거 뭐 그러면은 1, 2위가 뒤바뀌는 거 아닙니까? 6%의 차이가 나는 거죠. 예. 6%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승부가 뒤바뀌는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100장에 한 장 정도를 예. 심사 직계부에서 날림으로 휘지를 넘겼을 때 그게 파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네. 없겠습니다만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제가 국민TV 종사원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게 언론들이 그동안 보도를 안 한 이유를 보면은 예. 뭐 이제 한 달 정도 기한 안에 후보가 무효 소송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던 터고 또 그리고 이미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거 더 다 증거 인멸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분들의 입장이고 뭐 그렇지 않은 좀 이 논란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 입장을 보면은 아니 뭐 부분적인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전체 개표 부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시각은 이거는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미릭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반화의 오류를 염두에 둬야죠. 예. 이제 그렇지만은 그 사안이 이제 중대하니까. 중대하죠. 이거는 대단히. 예, 중대하고 이제 그 개표 상학표라고 하는 그 판사가 사실은 입회를 해서 결정 문서에서 이제 오류가 나 있다. 결정 문서의 그 시각이 투표 분류기가 돌아가기도 전에 이제 방송사의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후보별 투표수가 제공이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 이런 시각의 불일치가 너무나도 많고 한 상황이
지금 책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이제 일반화의 오류를 연구에 이제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주권의 그 향방을 이렇게 가늠하는 그 투표 개표 시스템에 네. 이제 그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이 중대한 것이냐 그거를 두고 볼 때 반드시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그 심사위원들조차 심사를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제 아주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법원에서 뭐 판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선거법은 대법원 1심에서 6개월 내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2년 가까이 이미 지났죠. 아, 이미 그 이제 후보는 아니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제 고발이 있었던 터고. 그래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시죠. 근데 시민들은 이제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고. 당사자인 이제 문재인 후보나 이제 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불복을 할 수 있는 그 소송 절차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요. 일반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지금 한 것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데 6개월 이내에 그것도 이제 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법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분명한 팩트고 이런 것은 이제 공정 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TV에서 꼭 다뤄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법원은 왜 판결을 안 할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명명백백한 그런 그 정당한 선거였다면은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기각을 한다든지 각하를 한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우용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대법원에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이제 개표 부정에 관련된 증거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 증언을 하니까 그 증언을 하고 나오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재판장들이 노래지더라. 아주 당황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TV에서 이제 그런 김우용 목사님이나 그 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해서 그런 좀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릭조합원님은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뭐세요? 일반 그 사무원입니다. 일반 사무원? 기술직 사무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공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실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타임머신이 지금은 현재 없기 때문에 타임머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개표 상태라고 하는 법적인 결정 문서가 지금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어렵게 그거를 밝혀낸 마당에 언론인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 방기죠. 그 언론인들이 무시하는 이유도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하던가요? 언론인들이 무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안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표하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 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뒤에 배경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접근이 잘 안 되는라고 생각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치졸하게 이건 뭐 부정이 있었다라고 근거 없이 얘기하기는 좀 면구스럽고 또 자신의 앞에 그 어떤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그냥 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을 것도 같고요. 언론 같은 경우도 역시 명징한 팩트를 내세우기 전에는 뭐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했다가는 완전히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휘말린 사람처럼 매도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도는 신중을 해야 되겠죠. 신중은 해야겠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성실하게 파헤칠 의무가 있다라는 게 또 우리 미륵님의 입장이시고 또 그렇습니다. 의혹은 의혹대로 또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는 것은 해명대로 해서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루지도 않는 상태는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선관위 쪽은 뭐라고 하던가요? 시민들의 이런 줄기찬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조합원 게시판에 띄워놓은 그림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중에서 먼저 투표 분류기보다도 먼저 방송사에서 보도를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이제 노트북에 저장이 설정을 한 시간이 그때 오류가 있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시각을 조정할 수 있듯이 그 노트북 컴퓨터 시간은 그렇게 임의로 그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먼저 보고가 된 것일 수도 있게끔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시각이 이제 노트북에 설정된 시각이 좀 실제 시각보다는 앞에 몇 시간 앞에 설정이 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선관위원장이 손으로 시각을 기록을 한 이제 개표 상황표의 그 시각이 방송보다 더 앞선 방송보다 더 이제 뒤에 있는 이런 이제 무슨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선관위원장 시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명은 안 던가요? 그렇게 해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참 여러 가지로 좀 의문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사실 그런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민TV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저희가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건 탓 이런 거보다도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지는 차원에서라도 시민의 논란이 더는 뭐 몇 사람의 그런 의문이 아니라 공론의 단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미륵님의 목소리를 저희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시죠. 관련해서. 그 조합원 여러 분들은 실제 이제 국민TV 주인이시니까 언론사의 이제 사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프랑스에서 언론인들이 보도할 것을 보도하지 않아서 그 차명을 당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런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좀 하시고 이 부정개표 문제에 대해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륵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건승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미륵님과 함께 부정선거 개표와 관련한 취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잉여님 남긴 글이 이렇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는 착한 국민들에게 총기 난사하는 수준의 무도한 정권, 모든 게 가능하다. 그렇죠. 진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을 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설마 군대가 진주했다고는 하지만 우리한테 총을 쏘겠어 국민인데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여지없이 총을 쐈죠. 후후님,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비책은 투표소에서 수개표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면은 신뢰성이 확보되고 더 적은 선거 관리 비용이 생기고 더 빠른 시간 내에 개표가 완료되고 조작질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가 후퇴됐으면은 개표 조작을 걱정할 정도입니까? 개표 조작 너무 기우 아니냐, 뭐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그런 뭐랄까요, 넉넉고 그냥 있는 그 마음을 이용할 수도 있는 정권이라는 믿음은 모두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 상황이고요. 선거 민주주의의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이런 현실, 우리가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12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콩은정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은정이 누구냐고요? 예. 매주 만드시는 조합원이신데요. 예. 매 점심시간마다 사업하시는 조합원들 연결하죠. 예. 3대째 매주를 만든다시는 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출범한 협동조합 중 가장 큰 곳,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권과 언론의 농간으로 국민 주권이 침해받던 그 겨울의 낭패를 드디어 언론을 썩어 빠진 자본으로부터 해방, 정치 권력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2013년 3월 창립합니다. 이어 2년도 안 돼 10만 구조에 이르는 출자, 3만을 향해 가는 조합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개국 과정이 기적 그 자체였던 TV. 뉴스K는 정권과 유착한 TV 방송들을 향해 과연 권력의 더러운 특혜와 삥 뜯고 웃음 팔아 모은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떠들썩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당할 수 없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냉엄한 감시자로 그 존재감을 발산하겠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콩은정 조합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콩지은입니다. 아, 콩지은인가요? 아, 이거,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어쩐지. 네. 갑자기 찾아봤는데 성함이 없어가지고, 콩지은. 예. 예. 왜 갑자기 은정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예. 예. 집에서 만든 재래식 된장, 간장 판매하신다. 이런 글을 우리 지금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다, 이제, 작년 10월, 올 12월, 지난 12월, 그리고, 지난 10일이라 이렇게 올리셨는데, 아니, 네. 계신 곳이 어디세요? 경남 사천입니다. 사천? 예. 삼천포. 예, 삼천포 가기 전에 사천네. 사천, 예. 네. 여기서 3대째 할머니 때부터 전통을 이어오는. 할머니 때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국산 콩 100%로 만든 재래식 된장, 간장 판매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네. 올리신 글에 첨부된 사진, 이게 네. 전부 다 우리 콩지은님 쪽의 사진입니까? 예. 저희가 직접 찍어가지고 올린 사진들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네. 실력이 좀 모자라지, 예. 아닙니다. 아유, 너무, 전문가의 손길도 느껴질 정도로 깔끔한 그런 사진인데. 예. 감사합니다. 사진만 봐도 좀 입맛이 다셔지는 매주입니다. 네. 예,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네. 예, 우리 조합원님, 필명은 콩지은인데, 실명은 이지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지은 조합원님. 예. 지금, 우리 조합원님은 언제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되셨어요? 저는 된 게 이제 한 10월인가 그때쯤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국민TV는 어떻게 하시고? 저희 여동생이. 예. 여동생 아는 언니 분께서 이제 조합원이시고 해가지고. 예. 여기 국민TV 조합원들이. 예. 가입하면 되게 좀 괜찮고 그렇다고. 네.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동생한테 듣고 제가 가입하게 됐습니다. 저 같으면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시구나. 예. 국민 라디오 켜놓으시고요, 항상. 예.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동생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동생 이름이 이봄입니다. 이봄? 예, 봄이. 봄이? 예. 아이고, 콩봄이. 저도 콩씨로 성을 바꿨습니다. 성을 바꾸셨어요. 예. 매주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거신 것 같고요. 근데 그 할머니 때부터 쭉 매주 만들어 오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계속 그 사천의 터를 잡고 계셨던 거예요? 예, 저희가 사천에 터를 잡고 있었고. 네. 할머니가 이제 그 고모들, 시집간 고모들한테 국제시장에 고모가 장사를 하셨거든요. 국제시장? 예, 부산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에 핫하게 뜨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 매주를 이제 끓여가 보내주시고 하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막 이름이 나고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할머니 때부터 이제 옛날서부터 해가지고 하다가 이거 어머니가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어머니 도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할머니가 이제 고모님 드시라고 보낸 된장인데 그 된장의 명성이 국제시장에 번지면서 요거를 좀 얻어서 먹던 상인들께서 이제 맛있다고 너도 나도 좀 해주라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옛날에 그 시골에는 겨울철이 되면은 돈 벌 데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그 농가 주민들한테 이제 부업단지 형식으로 겨울에 용돈벌이도 좀 하고 하라고 이제 할머니가 하시던 걸 이제 아버지가 차관을 하셔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돈 좀 벌라고 그래 같이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하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친정 아버지면은 그 할머니의 아버지가 되겠군요. 할머니의 아들이 되겠죠. 네네. 그렇군요. 이 콩이 보니까 이 국산 콩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천에서 난 콩입니까? 예. 저희는 그 다른 데 안 하고 사천 인근에서 난 콩들을 계약 재배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데 콩은 안 쓰고 사천에서 재배된 콩을 쓰고 있습니다. 뭐 된장 만들 때 콩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된장에는 이제 저희가 매주를 만들 때는 콩만 10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된장 장담거기를 할 때는 진한 천일염하고 물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천일염하고 물은 어디서 조달하십니까? 물은 저희가 이제 하루 전날에 그 장담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물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수돗물을 하루 전날에 물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그 침전을 시켜가지고 위에 부분 깨끗한 물에다가 신한 천일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미리 소금을 수매했다가 받았다가 3년을 간수를 뺀 걸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좀 장사 많은 이문을 남기시려는 분들은 뭐 따로 첨가물 넣는 데도 있는 모양이죠?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가격이 싸고 저렴한 데는 또 색깔도 또 노란 데가 있거든요, 된장이에.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매주를 띄워가지고 장담거기를 하려면은 그 색깔이 그렇게 엄청 노랗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데 이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밀가루를 조금 넣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깊은 맛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겠지. 보기엔 좋은데. 중국산 콩 쓰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중국산 같은 경우 이제 콩을 받아 쓰면은 가격이 워낙에 이제 많이 싸고 그렇지. 근데 요새는 뭐 원산지를 다 사람들이 속이고 하지는 않고 하니까 중국산 콩 받으신 분들은 또 중국산이라고 표기를 안 하겠습니까? GMO 콩도 우려가 됩니다. GMO 콩. 유전자 변형 콩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 3대째 이어오는 우리 콩지은님의 매주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순수한 국산 콩으로 간수 뺀 국산 천일염, 물 이거 외에는 그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는 정직한 매주라는 점, 이 점이 핵심인데 뭐 브랜드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면서 저희 이름이 화암부업단지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좀 하면서 젊은 분위기를 좀 넣고자 이제 콩지은식품으로 했는데 이제 친정아버지께서 그래도 전통에 있는데 화암부업단지 이름은 버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상호가 좀 깁니다.
그러니까 화암부업단지 예. 콩지은 식품입니다. 아, 콩지은 식품. 예, 예. 된장 간장이 콩지은 된장, 예. 그다음에 콩지은 간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콩지은은 바로 이제 우리 이지은 조합원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주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조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조는 저희가 콩을 예. 이제 일단 가리기 작업부터 하거든요. 예. 콩을 1등급 콩을 저희가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 이제 뭐 다른 불순물이 넣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콩 가리기 작업해가지고 콩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그다음에 전날 불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찌고 하는 데가 많은데 찌면 이제 색깔이 좀 더 노랗게 나오긴 한데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새벽에 장작불을 이용해가지고 6시간 동안 이제 콩을 삶습니다. 가마솥에. 가마솥에 삶은 콩을 이제 아침에 여기 저희 동네 할머니 분들이나 이제 아주머니랑 저희랑 같이 이제 이렇게 매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아, 매주를? 네. 매주를 만들었다가 이제 뭐 그 적정한 온도나 수분을 줘가지고 띄우고, 그 다음에 말리고, 이렇게 하는 이제 손이, 제가 이제 하기 전에는 이게 매주 만드는 게 참 간단하게 보이더만 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손이 가네요. 놓는 것도 뭐, 12번도 손이 들어가고, 진짜 한 50분, 60분 공정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곰팡이들이 많이 피게끔 이게 이제 위치도 바꿔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국수를 불리면 퉁퉁 불어가지고 못 먹지만 콩은 그렇게 불어서 매주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콩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푹 삶기 때문에 가마솥에 콩을 이제 1kg를 넣으면 매주를 만들 때는 일단 수분이 첨가된다 아닙니까, 그지? 이제 푹 불어가 삶기기 때문에 딱 2kg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되면은 이게 2kg가 안 되고 한 1.56 정도밖에 안 되는 기라에. 그러니까 일단 콩 자체에 수분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편한 방식도 있지만은 꼭 저희는 이제 장작불을 이용해서 삶는 거를 지금까지 고수해 오고 있죠. 그렇게 장작불로 삶는 거하고 그렇게 뭡니까? 찌는 거하고. 찌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식당에 큰 데 가면은 저희가 이제 밥을 드셔보시면 거의 다 찌지 않습니까, 그지? 그렇죠. 대량으로 밥을 하기 때문에 그 밥이 왜 끈기가 좀 없고 맛이 없다 아닙니까? 딱 콩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삶으면 수분이 촉촉하게 들어가가지고 콩이 딱 땡기는 맛이 있는데 찐 거는 진짜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장작불을 이용해서 저희는 삶는다 아닙니까? 정말 정성과 혼이 담겼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메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넣고 거기다 물을 붓고 그 천일염을 넣고 그렇게 해두면은 나중에 간장이 된다는 거죠. 물을 붓고 소금을 넣는 게 아니고요. 하루 전날에 이제 물을 받았다가 침전을 시키고 그 뒷날에 이제 소금을 풀어가지고 또 가라앉히는 작업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게 우리한테 몸에 유용한 성분이 많은데 그 염전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안에 또 불순물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그대로 해가 쓰면은 안에 가라앉혀 보면은 뭐 조그만 흙들이나 뭐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라앉혔다가 다시 그 윗물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올리신 글을 제가 봤는데 우리 게시판에다가요. 때론 의견 충돌로 어머니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고집스럽게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궈 오신 분이십니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견 충돌이 있습니까? 아이고, 원래 또 딸하고 엄마는 그렇죠. 영원한 적군이자 아군이라고 제가 이제 돌아서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뭐 그리 젊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머니 때보다는 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딱 정형화하고 싶고 수치를 딱딱 내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 이제 친정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엄마 이거 띄우는 거는 며칠이 걸려요 여기서 물어보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몰라 대강 뭐
대강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보름이면 보름 정도 해야 된다. 예. 뭐 20일이면 20일 정도 대략 걸린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내가 모르지. 나도 옛날부터 아는 게 알고 그래 해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제가 또 일이 이게 매주 만드는 게 진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허리도 많이 굽혀야 되고 하니까 예. 내가 몸이 좀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어머니한테 여쭤봤을 때 저는 확실한 답이 오기를 원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몸으로 부딪혀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저는 빨리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몇 스푼 뭐 몇 큰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까지 여러 수십 년 동안 제가 뭐 코어일 때부터 해오시다 보니까 이게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주라는 거는 우리 공장의 과자 같은 거 뭐 찍어내는 경우에는 예. 그냥 뭐 탁탁 반죽해서 찍어내버리면 끝인데 매주는 이게 자연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곰팡이 상태가 어느 정도 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야 이게 끝난다 이게 있으니까 예. 날씨도 항상 똑같은 게 아니니까 네.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모든 걸 물어봐도 어머니는 그거는 모르지 해봐야 알지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 나름대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예. 어머니 말씀이 그게 맞는데 예. 조금씩 이제 그래가 충돌이 조금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뭐 충돌하면 있고 예. 또 뭐 어차피 또 제가 가서 사과는 드려야 되고 예.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그 심각한 견해차라기보다는 뭐 예, 뭐 딸하고 서로의 경험의 뭐 차이기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예, 우리 저 백마고지님이라고 우리 이사님이신데 네. 저 철원에 사시는데요. 이거 허리 부러지는 작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허리 부러지는 작업이다. 이 매주 만드는 과정. 그렇지. 아하. 그거를 이제 소비자님들께서 참 많이 알아주시면 좋은데 저도 집에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하셔도 예.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당연히 이렇게 쉽게 나오는구나. 예. 된장 그냥 먹으면 구수하니 맛있구나 이 정도였지. 그렇죠. 직접 제가 이제 뛰어들어서 한번 해보니까 사실 이게 만만한 작업은 진짜 아니거든요. 예.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예. 이게 뭐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불 때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매주가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 몇 달 동안 진짜 이게 하는 작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아이고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생을 하시고 또 정통 방법, 재래 방법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니까 맛은 예.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진짜 전통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지키기는 사실 힘든 건데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예. 조금 오랫동안 뭐 간장, 된장 담기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안 하고 마트에서 사서 먹는다는 그렇죠.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좀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예. 힘들지만 예. 그래도 이게 안 잊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사실 그 마트 가서 사 먹다 보니까 진정한 장맛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마트에서 파는 장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가정에서 하는 간장 된장은 해마다 똑같은 맛은 안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매주에 어떤 곰팡이들이 어떻게 피어서 예. 그게 어떻게 발효되는지에 따라서 장맛이 조금 틀리긴 해요. 예. 이게 한 해 장이 잘 될 수도 있고 한 해 장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자연 현상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마트에서 파는 된장 간장들은 정형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은 균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고 하거든요. 예. 빠른 시간 내에 예. 한국균이라는 걸 넣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맛이 조금 이제 뭐 달콤하게 첫 맛이 와닿는 맛은 있지만은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발효된 식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깊은 맛은 조금 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로니님께서 터득하는 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랍니다. 몸소 체험을 해야지요. 곰탕 끓이는 것도 김치 담그는 것도 모두 다 몇 년이 걸려야 됩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이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엄마랑 이제 좀
트러블이 좀 있고 안 했습니까? 느리게 가는 길 속에 또 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뭐. 예, 그거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이제, 네. 예, 우리 발음 이야기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제가 빨리 배우고 싶어도 이게 빨리 배울 수는 없는 거란 거. 예. 제가 일단 한번 해보니까 조금 느낄 수 있더라고요. 예. 자, 우리 콩지연 조합원님, 우리 콩지연 조합원님의 정성과 혼이 담긴 이 된장 어떻게 사야 됩니까? 사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조합원님들께서는 저희 홍보마당에 보면은 콩지연 된장이라고 떠 있거든요. 네, 그냥 검색어에서 그 작성자 콩지연. 콩지연이 뜹니다. 콩지연 된장. 콩지연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된장만 하셔도 거기서 뜨고요. 예, 저 핸드폰 번호가 거기 적혀 있는데 핸드폰 번호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뭐. 핸드폰 번호가 010 4539 8837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이 이용 좀 바랍니다. 예, 우리 콩지연 조합원님 대성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좋은 또 성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떨어가지고. 아닙니다. 말씀 잘해주셨고요. 우리 된장 맛 제대로 된 된장 맛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이렇게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콩지은 조합원님 경남 사천에서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재래식 된장. 네, 여러분들 진짜 그 맛 한번 맛보시고요. 죽기 전에 진짜 된장 맛 한번 맛보고 죽어도 뭐 삶에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콩지은 조합원님이 만든 매주 010-4539-8837번 많이 주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조합원이다.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정오에 다시 오겠습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